네, 안녕하십니까. 제조 고객을 위한 AWS 파트너 클라우드 솔루션 컨퍼런스에서 클라우드 MES로 시작하는 제조 혁신 최신 성공 사례 전략을 발표할 미라컴 INC의 넥스플랜트 사업팀장 최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젠다는요, 저희 회사를 간략히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MES 도입의 필요성과 그리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도입한 성공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클라우드 MES의 확장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를 먼저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저희 미라콤 INC는 98년에 설립해서 26년째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작년 매출은 2,540억, 그리고 올해 1월 기준으로 인력은 1,700명 정도 있고, 그리고 잠실 향후타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분야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스마트 팩토리 수준 진단에서부터 마스터 플랜 수립하고 표준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그런 컨설팅 분야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ERP하고 MES 그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MES는 설치형 온프레미스와 오늘 소개해드릴 클라우드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MES하고 ERP를 통합해서 연계 구축하는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MES만으로 보면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비 온라인을 통해서 양방향 통신을 해서 설비를 제어하고, 또 설비뿐만이 아니라 공정 안에서 흘러가는 AGV나 AMR이나 그런 그 설비들의 물류 운영을 최적화하고 자동화하는 그런 컨설팅 서비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난 이후에 인프라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ITO 서비스까지 저희는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98년에 회사 설립 후에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최근을 보면 22년도에 플랫폼 기반의 클라우드형 MES, 넥스플랜트 MES 플러스 클라우드 에디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업종으로 저희가 좀 사업 영역을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은 소프트웨어 업계로는 좀 드물게 2천만 불 수출의 탑과 산업 포장을 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고객 VOC나 그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고객 포털 시스템도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컨설팅 쪽은 전담 컨설팅 조직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수준 진단을 통해서 최적의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나 품질 향상과 같은 프로세스 정립하고 글로벌 제조 환경에 적합한 업종별 그 최상의 맞춤 솔루션을 제안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루션 관련해서는 스마트 팩토리의 백본이 되는 그 MES 와 그 다음에 특히 반도체나 하이테크에서 필수적인 QMS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레거시 시스템 간 연계를 제공하는 EAI 솔루션, 그리고 또 ERP 솔루션을 공급하고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비하고 라인 창고에 대해서 자동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장 설계하는 시뮬레이션부터 시작해서 공정하고 창고에 대한 최적의 설비 투자를 어떻게 제한할 건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좀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비별 자동화 솔루션은 또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설비들하고 MES하고 연계해서 통제할 수 있는 MCS 물류 제어 시스템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MES하고 원격 운영 서비스는 연간 계약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 서비스형 사업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SaaS형 클라우드 MES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고객별로 상황에 맞는 솔루션별로 운영하고 기술 지원하는 그런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라콤이 가진 솔루션 라인업입니다. 가운데 통합 생산 관리 쪽에 이제 넥스플랜트 MES 플러스가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 미라콤 디지털 플랫폼에서 온프레미스형 MES하고 클라우드형 MES 두 가지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영역별에 특화된 모듈로서 데이터 시각화라든지 창고 관리, 물류 관리, 또 이제 품질 수율,
뭐 설비 엔지니어링 같은 것들을 이제 선택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그 AWS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전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MC 쪽에 있는데요. MC는 설비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어하는 설비 온라인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하이웨이 101이 있습니다. 하이웨이 101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ERP나 PLM, MES 같은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그런 EAI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밑에 MC에서 설비 데이터가 올라왔을 때 누락 없이 순서를 보장하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미드웨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제조, 창고, 물류 설비 연동을 통해서 반송, 보관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하는 통합 물류 제어 MCS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MCS는 SDS 솔루션이고요. 넥스플랜트라는 이름은 미라콤과 SDS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이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뭐 간단하게 소개했는데요. MES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라콤의 MES는 그 미라콤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클라우드하고 온프레미스로 두 가지로 이제 서비스가 되는데 원소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준 정보부터 자재 관리, 생산 관리,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수집까지 이런 기본 모듈하고 측정기나 설비 보정 같은 확장 모듈로 구성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뭐 스마트 리포트 그리고 대시보드인 FMB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또 창고 관리나 물류 관리를 위해서 WMS하고 FMB DT를 제공을 하는데요. FMB DT는 3D로 서비스되는 그 물류 모니터링 이쪽입니다. 또 이제 반도체 쪽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QMS는 뭐 수율, SPC, 결함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 설비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뭐 레시피 관리나 설비 효율 관리, 그리고 또 이상 감지하고 분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뭐 탐스 같은 테스트 자동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외에도 뭐 PLM이나 MCS, 뭐 AI 인공지능 같은 그런 그 시스템들을 플러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미라콤 디지털 플랫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비 제조 분류 자동화 관련해서는 뭐 섹잼이나 OPC 통신 같은 방식으로 이제 설비 온라인을 통해서 설비하고 MES 간의 양방향 통신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어할 수 있고, 또 아날로그 설비 같은 경우에는 뭐 개조를 통해서 디지털화해서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또 물류 자동화 관련해서는 뭐 라인 안에서 공정 물류 자동화 를 통해서 뭐 AGV나 AMR, 뭐 컨베이어, 뭐 소터, 피커 같은 설비들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를 좀 이룰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자동 창고까지 같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통합으로 모니터링되고 관제되는 저쪽에 통합 관제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좀 정리해 보면 저희가 26년 업력이 있고요. 해외 20개 국가 이상에서 100개 이상의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토탈 합쳐서 한 350개 정도의 그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1000명 이상의 스마트 팩토리 전문 인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3년간 그 삼성 그룹사를 제외한 대외 스마트 팩토리의 뭐 연평균 성장률은 한 30%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2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습니다. 회사 소개를 마치고 클라우드 MES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짧게 좀 스마트 팩토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좀 잠깐 좀 짚고 넘어가면 8, 90년대 초반까지는 그 단순하게 뭐 반복 작업 그런 것들은 이제 기계적인 그 자동화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로봇이나 뭐 자동화 장비가 이제 도입이 됐었죠. 그래서 PLC 같은 생산 제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뭐 라인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 위주로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90년대부터는 ICT 정보통신 기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뭐 각각 개별 설비에 대한 뭐 자동화 그리고 뭐 MES로 대표되는 어떤 생산 관리 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런 그 MES 같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생산 계획부터 뭐 작업 지시, 생산 공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표준화해서 이거를 시스템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고, 또 2000년대 들어서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뭐 센서나 RFID나
뭐 각종 디바이스가 생산 현장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졌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공정 최적화로 활용하는 단계로 이제 계속 데이터가 이제 순환되는 구조로 좀 발전을 했습니다. 뭐 이후에 빅데이터나 AI 같은 첨단 ICT 기술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뭐 생산 설비, 제품 그리고 제조 공정 전체를 연계해서 데이터가 구조화되고 수집되고 시각화돼서 분석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 기반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뭐 5G나 뭐 디지털 트윈, 또 이제 사람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로봇 같은 것들까지 더욱 발전된 그런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현실하고 가상을 넘나드는 DT까지 원격 제어나 뭐 실시간 협업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을 했고, 이런 그 변화는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단순한 그 자동화 그런 뭐 개념을 넘어가지고 지능형으로 또 이제 자율형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데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좀 변화되는 모습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해보면서 제조 현장을 저희가 이제 많이 다니거든요. 제조 현장을 다녀보면 우리 제조 현장이 AI를 도입해서 뭐 운영 그 자동화까지 할 수 있는 그 수준인가라고 짚어봤을 때는 아직은 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AI를 운영할 만한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AI를 적용하고 싶어도 데이터가 없어서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조 혁신을 견인하게 되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에는 역시 이제 데이터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생산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모든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통합하고 연계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지능적인 운영을 구현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뭐 데이터 수집은 뭐 생산, 설비, 공정, 제품 전 영역에 걸쳐서 뭐 센서나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수집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보가 빠짐없이 수집이 돼야 되고 누락 없이 전송이 돼야 되고 순서가 보장되면서 수집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집된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연계하고 의미 있는 정보로 이제 만들어서 봐야 되는데, 이것들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또 이제 플랫폼 구축을 해서 그 인프라 위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동반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는 그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결론은 이제 운영에 활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뭐 자동화가 됐든 AI가 됐든 그쪽으로 이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하고 이제 자동화 제어까지 이루어지는데 이제 활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예측 분석을 해서 설비 이상을 사전에 진단한다거나 아니면 파인 튜닝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지능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데 활용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데이터의 그 생명 주기 전체에 걸쳐서 뭐 수집하고 통합하고 연계하고 또 운영하는 전체 과정이 계속 선순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수집되고 통합되고 연계되고 운영되는 데 있어서 플랫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위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의미 있게 수집하고 또 활용하느냐, 또 데이터를 어떻게 멈추지 않고 흐르게 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기업의 환경과 역량에 따라서 이러한 플랫폼을 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무엇이냐 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미라콤의 디지털 플랫폼이 수행하는 역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레벨 1, 제조 현장에 엄청 많은 그 수많은 센서나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대량의 데이터가 이제 발생이 될 거고, 그런 데이터들을 연계하기 위해서 뭐 각종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 목적에 맞게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일단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로 올려봐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시스템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MDP 같은 이런 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표준화해서 통합된 형태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이 결국 이제 데이터를 소비하는 상위 쪽에 보면 뭐 MES와 같은 오퍼레이션 시스템, 그리고 QMS나 EES 같은 뭐 어널리틱 시스템으로 전달해서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이제 결국은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되겠죠.
왼쪽에 표시된 뭐 레벨 1부터 4까지는 그 위아래로 데이터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플랫폼이 그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정 안에서 한번 물류 흐름을 보겠습니다. 우리 생산 그 현장 안에서 생산 계획 수립부터 원부자재 발주하고 그다음에 입고해서 뭐 재고 관리하고 생산 활동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만들어진 제품을 창고에 보관했다가 이제 출하하고 일련의 이런 그 과정들을 수행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론 뭐 수익 검사, 뭐 공정 검사, 자주 검사, 뭐 출하 검사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해서 품질 이력도 이제 같이 확보를 하게 되겠죠. 이런 물류 흐름 안에서 어떤 원자재가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출하됐는지 또 이제 제조 공정별로 설비별로 품질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수집이 됐는지 관리돼야 되고 라트래킹 같은 추적성 관리가 필수적으로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물류 제조 전체 과정에서 프로세스를 얼마나 우리가 그 진행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얼마나 표준화되고 최적화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관리하는 거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 개발부터 제조 과정 그리고 ESG와 같은 뭐 에너지 관리, 수율 품질 관리, 설비 엔지니어링 같은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한 그 에코시스템 구축도 필수적으로 이제 좀 필요하게 될 거고요. SCM이나 뭐 PLM 같은 서드파티 소프트웨어와의 연계를 통해서 MES 플랫폼이 확장 가능한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MES 플랫폼에 플러그인해서 서드파티 솔루션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MDP 미라콤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MES 플랫폼이 그 제조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가지고 뭐 실행, 통제 뭐 그리고 통합을 이런 총괄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의미 있게 수집하고 그 다음에 활용할지 또 어떻게 멈추지 않고 데이터들을 흐르게 할지 고민을 했다면 다음으로는 우리 회사한테 맞는 인프라는 무언가, 우리 회사와 환경에 우리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역량에 맞는 인프라는 무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경영 환경에 따라서 뭐 데이터 관리 방안도 당연히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투자 여력에 따라서 온프레미스로 하드웨어를 구입해도 되고 아니면 뭐 서비스형으로 사스 서비스를 이용을 해도 되고 또는 뭐 둘 다 병합해 가지고 하이브리드로 사용을 해도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 이제 성장하고 매출이 신장됨에 따라서 어떻게 인프라를 인프라 확장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솔루션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 설계, 개발, 운영 방식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뭐 모놀로식 아키텍처하고 다르게 분산 시스템 아키텍처와 데브옵스를 기반으로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유연성과 확장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가상화로 뭐 이식성도 높이고 그리고 뭐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활용해서 배포, 운영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레가시 인터페이스, 설비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 아키텍처까지 이제 저희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화를 통해서 제조 환경과 시장 변화에 따라서 서버 용량을 늘리거나 뭐 성능 업그레이드하는 스케일업 아웃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쉽게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중단하지 않고도 업데이트를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AI 운영 자동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위해서는 플랫폼 기반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MES 플랫폼 위에서 제조 프로세스와 상하좌우 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계 확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용할 가장 최적의 인프라는 클라우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MES 선택 기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레미스하고 이제 당연히 뭐 비교를 할 텐데요. 온프레미스 대비 클라우드의 특징은 구축 기간이 좀 짧습니다. 이 부분은 구축 기간이 짧다는 얘기는 저희가 가진 버전이 몇 개 있는데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해서 바로 뭐 4주, 8주 만에 8주 정도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인력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IT 인프라 전문 운영 인력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운영 인력을 같이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뭐 역시
인프라가 확장이 돼야 될 때 바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는데, 결국은 뭐 MES, 클라우드 MES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거는 클라우드 MES를 도입하는데 조금 망설여지는 몇 가지 이제 한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이제 안정성, 두 번째 이제 보안, 세 번째는 클라우드에 적합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솔루션인가, 네 번째는 우리 제조기업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표준화해가지고 커스터마이징 없이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인지, 뭐 그런 궁금증들이 있을 텐데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공장에서 뭐 생산 실적, 품질 정보가 수집이 되고 있고 한 뭐 300대 정도의 설비를 가진 공장에서 하루 24시간에 약 이제 100만 개의 제품을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 클라우드 MES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그 중견 제조기업까지는 뭐 데이터를 트랜잭션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과 보안 강화를 위해서 미라콤 솔루션하고 팀엑스 솔루션의 테스트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팀엑스 소프트웨어 제우스랑 같이 이제 테스트를 했거든요. 제우스는 오픈 소스 활용하는 것 대비 성능 면에서 한 11% 정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에러 발생 비율도 오픈 소스와는 좀 다르게 제우스가 좀 훨씬 낮은 그런 안정성을 보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미라콤의 MES와 팀엑스 소프트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업무 구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뭐 제우스를 사용하면 더 좋으시지만 상용 소프트웨어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안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보안 접근 제어나 CCTV나 이런 것들, 그 물리적인 보안을 바탕으로 해서 뭐 데이터의 암호화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보호하고, 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또 보안 전문팀을 통해서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계속 방지를 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 그 MES 전체에서 이제 보안으로 활동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장점을 인프라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뭐 기업의 생산량이나 트랜잭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뭐 유연한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뭐 운영 효율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컨테이너 기술이라든지 CI/CD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적용을 해서 저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화를 이미 구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프로세스 측면을 보면 저희가 한 26년 정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각 그 업종마다의 뭐 표준 그 BP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그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들을 바탕으로 해서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버전의 상품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나한테 정말, 우리 기업에 정말 맞는 그런 그 전체가 커스터마이징 되는 그런 MES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도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온프레미스랑 이제 같은 비슷한 형태가 될 거고요. 저희 MES의 구성은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그리고 프리미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미스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인프라가 클라우드에 있고 그 다음에 운영을 미라콤이 대신 한다라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에는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 N개의 고객사를 한꺼번에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해서 빨리 좀 MES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스탠다드나 프로페셔널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인프라 구성은 앞에 말씀드린 뭐 그 EAI 솔루션, 그리고 데이터 연계 솔루션인 하이웨이 101이나 또 이제 설비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뭐 MC나 MQTT 브로커 같은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각각의 개별 회사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싱글 테넌트 구조와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고객들을 한꺼번에 서비스할 수 있는 멀티 테넌트 구조, 이렇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C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고기능성 경량 발포 소재와 공정 개발 등의 이제 소재 부품 개발 업체인데, 결론은 이제 미라콤 솔루션을 찾게 됐는데, 지속 발전 가능한 친환경 신규 공정을 개발하고 또 이제 글로벌로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연한 좀 제조 실행 시스템이 이쪽은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시스템 도입 초기에 대한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을 덜어줄 수 있는 것도 찾고 있었고요. 온프레미스 수준의 뭐 성능과 안정성이 보장이 되면서 또 이제 신속하게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MES가 적합하다고 이쪽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공한 솔루션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표준 프로세스 적용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를 지원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적용을 해서 고객사의 특성, 업무 특성에 맞는 뭐 확장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키텍처로 저희가 해결을 해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솔루션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 지원을 해준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 세 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결론은 뭐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로 그 시스템을 이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전체 한 30% 정도의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온프레미스 대비. 그리고 현재까지도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오사인데요. 정형외과 임플란트 등을 제조하는 그 의료 소재 쪽 전문 기업입니다. 정부 지원 과제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 스마트 팩토리 수준 레벨이 0이었습니다. 완전히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MES 솔루션을 도입해서 레벨 1까지 올려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목표였고,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잡고 이제 추진을 했고, 그리고 뭐 외부 환경, 내부 환경들이 있는데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적용한 이제 솔루션은 그 기초적인 그 ICT 시스템, 정보통신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자재 그리고 생산 관리 그런 그 시스템을 통한 어떤 생산 체계를 확립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 다음에 뭐 제어 자동화, 그 다음에 분석 및 운전 자동화까지를 지금 그 업그레이드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있는 부분은 추진 중이고 위에 있는 부분은 현재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 효과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이사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인데 2차 전지 사업을 새로 진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양산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 파일럿 라인을 구성을 해서 뭐 공정 구성이라든지 제품 뭐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검증을 해야 됐는데, 거기에 온프레미스로 구축을 하려니까 매몰 비용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클라우드로 MES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설비 연계하는 부분들이 설비 온라인까지 이제 같이 합쳐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클라우드로 구성을 해놨는데 결국은 양산 가기 전까지 이제 그 짧게 사용을 하고 버리려고 했었는데,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서 뭐 새로운 공정의 뭐 테스트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 이유들 때문에 클라우드 시스템 MES 시스템을 이제 계속 유지하는 걸로 결론을 내서 현재도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 효과를 보면 오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설비 가동률이 좀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진 않았는데요. 설비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그 도입 후의 목표치까지는 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불량률이 아주 크게 줄었습니다. 원래 도입 전에 한 1.7% 정도의 불량률이었고, 그다음에 1.33% 정도로 불량률을 낮추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시스템 도입을 하고 나서 뭐 0.015%까지 불량률이 낮아졌고, 그게 이제 현재까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뭐 문서 작업 시간이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제공 재고는 한 4분의 1 정도, 그리고 생산 리드 타임은 22% 절감되고, 또 이제 분량 같은 경우에는 한 18% 정도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말씀드리면, 그 클라우드 MES를 적용할 만한 고객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면 초기 IT 투자 비용이 부담인 기업한테 투자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싼 게 제일 좋죠. 그러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T 운영 인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가 인프라 그리고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운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수억에서 뭐 꽤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 대비 그 도입 효과를 뭐 언제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작게 시작을 해서 클라우드 MES의 뭐 스탠다드나 아까 말씀드린 프로페셔널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1년 사용을 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기록을 해두시면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나중에
인건비 기반으로 해서만 그 기능 개발을 해가지고 나한테 정말 꼭 맞는 그런 클라우드 MES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